멋있죠?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저희 집에서 볼 수 있는 전경입니다. 멋있죠? 네, 이런 집에 삽니다. 네, 랑카에 살고 있는 진진앤 제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랑카이에만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편에서 또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랑카이는 일요일이 금요일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어리둥절하시겠지만 랑카이는 금요일이 일요일처럼 온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사실 일주일이라는 주기가 사실 성경에 의한 것이고 무슬림들은 다른 경전을 쓰죠. 코란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정해진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마치 일요일처럼 가게들이 문을 닫고 업무를 쉬고 합니다. 근데 이게 쿠알라룸푸르에만 가도 그렇지 않아요. 랑카이에서만 볼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죠? 아마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랑카이에 도착하셔서 시내에 가시는 분들은 여기 뭐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샵들이 문을 닫았나? 다 닫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금요일 날은 무슬림들이 영업을 하는 운영을 하는 샵들이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고요. 심지어는 랑카이는 금요일에 관공서도 쉽니다. 우체국이라든지 뭐 동사무소라든지 뭐 그런 뭐 수도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금요일날 쉬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오셔야 아니 응급 상황이나 뭐 우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관공서를 가실 일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랑카이는 무슬림 80%라고 말씀드렸죠. 랑카이는 크게 번화가가 두 곳이 있어요. 하는 곳은 쿠아하고 하나는 체낭이 있는데요. 체낭이 보통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보통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고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고 일몰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뭐 호텔, 숙박 이런 것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체낭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체낭 지역에서 하나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체낭 지역에서 먹을 수 없는 거.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뭐 여기 랑카이가 80%가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팔긴 팝니다. 돼지고기를 파는 지역은 체낭 이외의 지역이에요. 체낭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체낭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거든요. 뭐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문득 체낭에는 왜 돼지고기 파는 데가 없지? 돼지고기 파는 데가 있지 않을까? 찾았는데 중국 레스토랑에 가도 돼지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래 사셨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체낭에는 아예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랑카이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전역이 돼지고기를 판매를 하려면 돼지고기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체낭 지역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랑카이에 오셔서 돼지고기를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 후아로 가십시오.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중국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를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트에 가셔도 돼지고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같이 매장에 진열을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마트라면 물어보시고 돼지고기 사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선가 이렇게 꺼내다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죠? 재밌지 않나요?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의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랑카이가 섬이니까 해산물이 싸겠지.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오키드리아라는 식당이 있어요. 해산물 식당이 있는데 이 유명한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 랍스터 되게 좋아하잖아요. 랍스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킹크랩이나 랍스터나 이런 것들은 랑카이산이 아니고요. 본토에서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태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다? 싸지 않다. 한국과 가격 차이를 비교했을 때 전혀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 랑카이 왔다고 비싼 게나 랍스터를 드시는 거는 오류를 할 수 있습니다. 랍스터 드실 돈으로 다른 걸 하세요.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랑카위에서 랍스터 먹는 거는 네 정말 노굿입니다. 노굿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랑카위에는 한국인 여행사 현재 한국인 여행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랑카위에는 딱 2개 있습니다.
한 군데는 최초 여기 랑카이 현지 여행사는 랑카이 매니아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여행사가 있어요. 근데 해외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전 세계 띄우고 막 이래가지고 오신다면 뭐 상관없죠. 근데 뭐 정말 시간을 내고 일정을 내고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오는 거고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 오는 게 여행인데 한 번 오시는 여행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여행사들이 여기 뭐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관심을 모아야 되니까 뭐 과장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뭐 이만큼 있는데 뭐 이만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저도 여행자고 여행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 살짝살짝 정정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랑카이에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 뭐, 쿠알라룸푸르에 가도 전철, 서브웨이라는 게 있고, 페낭에 가도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뭐 웬만한 말레이시아에서 큰 도시를 가면 대중교통이 있죠. 그리고 뭐 동남아 여행 가셔도 버스 노선이 없다고 해도 보통 툭툭이나 썽떼우 등등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는데 랑카이는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기 왔을 때 제가 모르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아, 사람들은 암암리에 다 버스를 타고 다닐 텐데 버스가 없을 거라는 상상 못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겠죠. 왔는데 정말 대중교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렌트카 아니면 택시. 근데 얼마 전에 한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겨울, 작년 초부터 우버와 그랩이 들어왔는데 우버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랩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운전에 좀 미숙한 분이시라면 저는 렌트카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오른쪽 왼쪽 운전이 좀 바뀌어져 있고요. 한국의 반대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운전하시면 익숙해지실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에 오시면 오토바이와 함께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오토바이가 많지 않죠. 근데 이런 동남아 오시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토바이와 함께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우회전을 하면 사고가 나겠죠. 이건 실제로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 운전에 뭐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랑카이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음 편에서도 또 재밌는 다섯 가지 랑카이의 깨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